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동창생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의과대학을 제가 졸업했지만 연세대학교에 있는 다른 인문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음악이나 미술하는 그런 예술인들도 만날 수 있어서 만나는 것은 결국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중에서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보배 같은 분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이분은 이혜옥이라는 분인데 이화여고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석사학위를 하신 후에 많은 곳에서 도서관 사서며 도서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되셔서 거의 박사학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클레어먼트 아주 훌륭한 대학교죠. 그 대학원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시작하셔가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Koreans in Transnational Diasporas of the Russia, Far East and Manchuria. 그래서 1895년이 전쟁이 막 끝났을 때입니다. 한국 영토 안에서 처음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Russia and Japanese War가 있었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아리랑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 민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지냈나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셔가지고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와 만주 1895년부터 1937년 이혜옥 씨고요. 글을 읽다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암을 발견하게 돼서 암 치료를 하시면서 그 중간에 또 사랑하는 부군도 이루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원하던 그 박사학위 끝내셨고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스앤젤레스 오시면은 저쪽 이제 파사디나 지나가지고 동쪽에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옛날 책들을 갖다 모아놓았고 그 주위에 정원이 아주 아름답지요. 거기에서 이분이 어느 날 장서를 뒤지다가 잭 런던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익자미너 신문사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전쟁이었죠. 종군 기자로 따라가면서 이분이 이제 인천으로 와가지고 서울, 평양,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까지 계속 종군하면서 그때마다 본 한국인에 대해서 글도 쓰고 사진도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더 그 당시가 너무 우리 한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인들을 갖다가 군대나 뭐 고용인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얼마나 많이 한국인들이 이용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 러시아나 만주로 피해 가셨던 디아스포라들, 한국인들 그분들을 이분은 이제 아리랑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죠. 디아스포라란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은 고국을 향해 서 있고 고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곳에 다시 언젠간 돌아가리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잭 런던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굉장히 좌파적으로 된 분인데 나중에 이제 글도 많이 썼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본 것을 기록을 한 것들이 있어서 이혜옥 박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어떤 독신녀가, 이분이 불로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귀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을 와가지고 3년간을 계속 한국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관찰한 것을 쓰고, 그리고 한국을 그러니까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이분이 본 한국과 잭 런던이 본 한국은 참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인상적으로 본 것이, 이게 상투를 틀고 흰 바지 저고를 입은 이 한인 조선 남자들 사이에서 좀 키 큰 미국 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누구냐면은 잭 런던이 이게 내 프렌드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조선인과 자기를 갖다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그때 부패한 양반들, 그 다음에 힘없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약간 경멸적인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은 좀 게으르다, 그리고 뭐든지 느리다, 그렇게 썼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5개월간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재촉하는 말 있죠, 빨리빨리, 그거에 관계되는 말을 갖다가 이분이 전부 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책에 실었는데, 신문 그 기사에 거기 어떤 게 있느냐면요, 예를 들면은 어서, 바삐, 얼른, 속히, 급히, 냉큼, 빨리, 잠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전부 다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 민족적으로 이런 참을성이 없고 뭔가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는 주의산만증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우리의 민족성을 5개월 사이에 벌써 이 사람은 캐치를 해가지고 그 모든 말들을 거기다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1894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딱 10년 후에는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토가 초토화됐고,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지을 땅이 많이 없어졌고, 그때 또 홍수하고 기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데 사회적인 병폐가 그때 백골징포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답니다. 이게 중종 때부터 내려왔던 건데, 백골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고 누가 죽었다면은 무덤에 묻혀서 백골이 될 때까지도 그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자녀나 가족이나 친척, 하물며 이웃에까지 그 책임이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온 가족이, 아니면 온 마을이, 두만강을 건너가면은 러시아고요, 이쪽 압록강을 건너서 서북쪽으로 가면은 만주인데,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황량하고 쓸데없는 땅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러시아 같은 데서는 그 땅으로 아무리 자기네 백성을 보내도 거기서 견디질 못하니까 다 오는데, 이 한국인들만은 거기서 악착같이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금광이 많은데 이 러시아인들은 그 안에 금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다 피하는데, 땅을 주고 뭐 돈을 줘도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거기 가서 금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야채도 이제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참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거기 군기지가 많으니까 이런 야채와 고기를 갖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많이 그 다음에 부유하게도 살게 됐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이 만주로 간답니다. 거기서 좀 비비 말라 빠진 소들을 산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네가 잘 먹이고 잘 길러가지고 살이 많이 찌면은
그 소에서 나오는 고기를 갖다가 군대에 조달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부유하게 되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서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조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한국의 범절이라던가 예의를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나중에 많이 의병도 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만주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인 말고도 거기는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개는 남자만 와서 호라비로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그 디아스포라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자연히 민족 정신이라던가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 가지고 이런 그 민족적인 정신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피부 색깔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융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데서 많은 100개 러시안들이 들어왔고, 유태인들도 왔고, 벨틱해에 있는 뭐 독일 사람들도 그쪽에 왔고,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한국인들이 융합이 좀 어려웠고, 결국은 나중에 1937년에 스탈린의 그 명령으로 전부 다 살기 힘든 저쪽 그 서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짐칼 태워가지고 그 트레인에서 그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망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러시아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온 의과대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남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퍼스트 네임은 다 러시안식이지만 그 생긴 거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예의 바른 거는 우리 한국인들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5세 러시안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는 북쪽으로 야반 도주에서 가서 자리를 잡으신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남쪽에 그냥 있다가 일본이 속국이 되면서 우리가 군대나 고용인으로 돼가지고 일본 군대에서 있던 한국인이 있었고, 결국은 이 일본의 그 전쟁에 우리 한국인들이 러시아 쪽에도 있고 일본 쪽에 있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이것이 이 저자가 이렇게 발견해낸 슬픈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잭 런던이 이렇게 종군하는 도중에 이런 글을 쓴 게 있대요. 일본 군사들은 이 발이 문제다. 왜 그러냐면은 발에 병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집신을 신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썼더랍니다. 근데 집신을 신는다는 거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때 말로 듣기에는 그 이제 군대에서 주는 구두를 신으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 집신을 신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편안하니까. 그런 걸 보고서 이 저자는 결국 그게 한국인이었을 거다.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땅에서 이런 두 번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슬픈 역사가 생겨서 결국은 남의 전쟁에서 서로가 싸우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이제 이 분들이 밤에 이렇게 야반 도주하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제 갔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독립 투쟁도 하시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거죠. 비숍이라는 그 영국인 여행가이면서 작가였죠. 이분이 그때 이제 만주하고 러시아를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걸 봤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 놀랍게도 발견한 것이, 자기가 한국에서 볼 때는 남자들이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움츠린 태도를 보였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런 뭐랄까 자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지 솔직하고 남성적인 독립심을 보여줬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 책에 썼답니다. 아직도 근데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한 300만 내지 400만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이분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2천만 동포여 어디 있느냐, 삼천리 강산만 살아있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금은 압록강 건너는 유랑객이요, 삼천리 강산은 잃었군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슬픈 일이 앞으로는 생기질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저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당시 세계 열강이 입권 투쟁을 했었고 한국의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계급사회의 문제가 다 있었었는데 그때 불쌍한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결국은 남의 전쟁에서 서로 싸우게 됐는지, 이런 역사적인 고증을 읽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같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